함께 걸어가며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시애틀에 있는 마지막 날로서 한식도 좀 먹고 싶고, 저기 뭐 공원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가보려고 일단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차를 잘 적응해 보이긴 합니다. 완전히 좀 뒤집어지진 않았고, 오늘 새벽이란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2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이 정도면은 괜찮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것 같고, 네. 워낙에 저는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서 딱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바로 이제 시차 적응이 돼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게 뭐냐면 한 일주일 뒤까지 시간이 천천히 돌아와.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서 그날 첫 번째 날 왔을 때 제가 버텨서 밤 12시 반에 잤거든요. 그 새벽 12시 반에 잔 거지. 그리고 2시간 반 자고 깨운하게 일어났어요. 2시간 반 자고.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3일째인데, 어쨌든 최대한 버티면 새벽 한 4시, 5시에 일어나는 걸로만 그 바디 클락을 맞춰놔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업무 스케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고, 지금 유일하게 제가 즐기는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 유튜브 방송 중에서 제가 매일 즐겨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발스타 홍구를 제가 거의 제 삶의 낙으로 보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발스타 홍구 쳐서 공방 투어라고 있어. 공방 투어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예능 형식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녹화해가지고 다양한 예능의 세계관으로 스타 게임을 이제 풀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매일 올려주니까 거의 매일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지도 좀 한번 확인해보고, 오케이,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얼마 전에 홍구 그 방송을 보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제가 그 발스타 홍구의 그거를 왜 좋아하는지, 그게 약간 이유가 밝혀졌어. 일단 결론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홍구의 MBTI와 저의 MBTI가 같아요. 혈액형도 같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비슷해. 진짜 스타일이 좀 비슷해. 홍구랑 저랑. 그러니까 제가 사실 홍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리그, 그러니까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프로리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군이긴 1군이었겠지. 어쨌든 출퇴근하면서 하는 프로게이머는 아니었고, 어쨌든 1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못했던, 가장 경력도 없고, 그래서 흔히 이제 설거지로 많이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중에서 그냥 설거지하는 수준의 게이머다, 그래서 약간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막 동네 그 홍짜르트라고 있어. 홍짜르트가 뭐냐면, 너무 이거 다 지나간 옛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홍짜르트가 그러니까 홍구랑 다른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스타를 하면서 홍구를 이제 빡치게 하는 거야. 스타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실력 차이를 막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게임이 끝나거나 게임 중간쯤에 홍구가 샷건을 치거든요. 키보드 주먹을 빵빵 치는 거야. 그럼 키보드가 부서지겠지. 책상도 부서지고
그런 샷건 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구를 연주한다 그래가지고 홍짜르트 막 이런 게 있어. 찾아봐봐. 되게 웃겨요. 그 세계관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타리그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우승을 합니다. 예, 우승을 해.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할 때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그거 본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약간 좀 삶이 조금 루즈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렇게 자극이 필요할 때 그 마지막 그 경기를 그 우승할 때 마지막 게임 딱 그 경기가 이기면서 이제 홍구가 우승이 결정이 되는 그 게임에서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락없는 우승자다 라고 하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옛날에 홍구가 계속 떨어질 때 영락없는 설거지다, 게임을 왜 이거밖에 못하냐, 진짜 영락없는 설거지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약간 조금 뭐 감정적인 거 배제하고 이제 아나운서들이니까,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 캐스터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중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 전에 게임 실패하고 막 이럴 때 샷건 치고 막 이럴 때 뭐 영락없는 설거지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우승을 함으로써 그 캐스터가 영락없는 우승자의 플레이가 나왔고 영락없는 우승자의 어떤 컨트롤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딱 들으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홍구가 우승을 하죠. 우승을 하고 제대로 찾아왔는데 오늘 닫는 날입니다. 닫는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이 마더스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면서 뭐랄까요, 음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닫았다 하더라도 갈 길 가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원 가기로 했으니까 공원까지 일단 가면서 식당 있으면 들어가서 먹도록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홍구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되게 보면은 드라마 같은, 정말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스타리그의 우승자로서, 영락없는 우승자로서 가면서 그 에피소드들을 몇 개 이야기해 준 게 있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진짜 우승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진짜 영락없는 설거지, 팀에서 그냥 설거지나 하는 그런 사람에서 영락없는 그 우승자로 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와, 이 사람 진짜 찐이다. 그뿐만 아니라 막 중간중간에 뭐 암도 극복하고, 뭐 젊은 친구가 암도 걸린 적이 있어요. 뭐 암도 극복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까지 가서, 그리고 또 스타판이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스타판도 잘 극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코인 게이트 이런 데도 연루되지 않고, 정말로 저기 음식점 하나 있어서 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정말로 영락없는 우승자뿐만 아니라 인성도 영락없는 우승자로서 그렇게 일하면 여기 그 일본 한식이 없으니까 일식이라도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네.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분명 오프인하고 불이 들어온 것 같은데 갑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성향이 비슷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홍구랑 저랑 아까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는, 왜냐면 내가 끌리니까. 스토리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론 이제 그분이랑 저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분이고, 저도 약간 성향이 조금 비슷해서 되게 끌렸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MBTI가 INTP 혈액형도 B형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내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맨날 즐겨 보면서 대충 성향이
어떤 환경에서 나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걔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성향의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길게 지금 장황하게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한 꼭지였다고 친다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MBTI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MBTI. 제 MBTI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TP고, 그리고 이게 뭐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 로버트라고 하더라고. 로버트. 어쨌든 MBTI고, 그리고 혈액형은 B형. 요즘에는 이제 MBTI로 나누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무슨 혈액형 혹은 별자리, 뭐 중국 애들이나 외국 애들은 별자리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성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과연 뭘까요? MBTI 예를 들면 나는 뭐 무슨 형이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걸로 분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마치 그걸로 분류하면 인간이 그런 형태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머신 러닝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요 근래 들어서 소프트웨어 2.0적인 사고라고 데이터 드리븐 띵킹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게 패턴인 거잖아.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과정도,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죠. 과정은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 인풋과 결과적인 아웃풋이 있어서 과정적으로 과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모델링하는 게 이제 흔히 이제 데이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2.0적인 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이런 성향들이 있어, 그렇죠?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패턴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패턴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다혈질인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패턴이 있겠지, 그렇잖아. 차분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차분한 성격 때문에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적 시간이 더 완충지역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약간 더, 예를 들면 혼자 있는 게 더 좋다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연결성 있는 그 코릴레이션한 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진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진하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한 60% 70% 나오는 경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몸무게가 크면, 그러니까 키가 높으면은 몸무게가 높아질 가능성은, 이거는 포지티브 릴레이션 한 거잖아. 포지티브 코릴레이트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 여기에 무슨 일이 났나 봐요. 경찰차들이, 아니 소방차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 누가 뭐 여기 건든 것 같아. 저 이런 적 한 번 있거든요. 옛날 미국 있을 때 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일단 무조건 그 소방수들이 와서 뭐 체크를 해야지 언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되는 건데, 일단 지금 소방차가 2대가 이 건물 앞으로 왔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또 내가 초콜릿과 사탕을 계속 먹으면 예를 들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무슨 전 잘 모르겠지만 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혈중에, 그러니까 피 속에 좀 네거티브한 뭐가 있을 수 있겠지. 뭐 떨어지거나, 그쵸? 그럴 경우에는 뭐 네거티브한 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좌우지간 A를 건드렸을 때 B가 위로든 밑으로든 리니어하든 넌 리니어하든 어쨌든 상관관계가 보여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MBTI로 큰 특징으로, 뭐 MBTI가 4개가 됐던 뭐 5개가 됐던, 또 나중에 또 뭐가 새롭게 나오던 뭐가 나오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혈액형이 됐던 별자리가 됐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 패턴을 모델링을 했다는 거지. 사람의 성향과 패턴을 간략화시켜서 모델링을 했다는 게,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자, 여기 무슨 공원 타워
끝까지 이제 좀 걸어왔는데 배고픈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홍구 이야기했고 그 사람의 성향, 내가 너무 약간 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극복할 것 같은데 라는 거 되게 비슷해가지고 즐겨보던 그런 응원하던 그 프로게이머가 나랑 혈액형이랑 MBTI 성향까지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고, 그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람을 뭐 그렇게 몇 가지 분류로 나누냐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소프트웨어 1.0적 사고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성향이 보여, 그렇게 나눠놔서 나를 그 범주로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소프트웨어 1.0으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인풋이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해 라고 해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어떤 인스트럭션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돼. 뭐 3 곱하기 3은 무조건 6이야. 곱하기라는 걸 명확하게 찍어준단 말이야. 그 방식이 아니라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었네,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야. 패턴이 보인다는 거야. 패턴이 없으면 아예 모델링이 안 되겠고, 어쨌든 패턴이 보인다는 거지. 그런 패턴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2.0적 사고라고. 1.0적 사고는 컴퓨테이션 사고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다 쪼개고 분해하고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현상을 컴퓨테이셔널 방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 시킨다면, 소프트웨어 2.0적 사고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 시킬 때는 그러한 패턴을 어떻게 보면은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횡단보도 걷는 게 아니었네. 여기 옆에 있었네요. 땡큐. 결국 타이 푸드는 먹으러 왔고, 프라이드 라이스를 저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에 프라이드 라이스 먹을까요? 맛있게 생겼긴 했네. 프라이드 라이스 파인애플 저번에 먹었던 거. 근데 저번에 제가 먹방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 아는 동생이 이 먹방이 이거보다 식욕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찍을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준비를 하고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펫타이로 가겠습니다. 펫타이 언제나 그랬듯이 시푸드 슈림프 펫타이로 가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밥을 다 먹고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펫타이가 왔습니다. 자, 개인적인 먹방을 찍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초로 먹방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 후배가 보더니 자기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자기가 본 먹방 중에서 제일 맛없는 먹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해줘가지고 어떤 힘이 많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은 어쨌든 MBTI의 모델링 방식, 그 방식들은 사실 패턴화 시켜서 하는 거지, 너는 무조건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화가 되는 거다 라는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2.0적 사고와 데이터,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가령 이제 우리나라 한의학도 사실 그런 거잖아.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낫던데,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던데, 이렇게 하니까 좀 뭐가 바뀌던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그 데이터로 하여금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2.0적 사고가 결국에는 한의학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약, 예를 들면은 강제적으로 어떤 약을 주입시켜가지고 어떤 우리 몸의 신체적 변화를 자극하는 거죠. 수면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진통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1.0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 차이를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좀 시차 적응하고 이제 리트리트 가기 전에, 그러니까 회사 수련회 가기 전에 있으면서 뭐 아는 형님이랑 좀 대화도 좀 했고, 그분들에게 조금 좋은 정보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랄까요, 좀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편하게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소프트웨어 1.0적 2.0적 사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딱 뭐 이렇게 저도 나누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나눠서 좀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런 방식들로 하여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기 이전에, 코딩은 사실 제가 코딩을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액션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사고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 데이터 드리븐 띵킹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떤 형식으로 결국에는 매니징을 해 나가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거든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조금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비디오를 쭉 만들고 있어요. 관련된 것들을. 사실 이쪽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이런 쪽을 보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이 버튼은 이거야, 정말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뭐 아니면 뭐 요건 요거야, 저건 저거야,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 근데 그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면 그 버튼을 클릭하고 그 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대척점에서 막 너무 현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뭐 현학적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언어들로 하여금 뭐 컴퓨테이션을 막 포장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의 어떤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 몰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술이라는 부분을 어떤 예술이라는 프레임,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거를 풀려고 하면 계속 현학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막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못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NJ 채널 거기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수업 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서는 꽤나 오래 했습니다. 예. 꽤나 관련된 분야에서 오래 했고, 그만큼 공부도 했고, 그만큼 실무도 했고, 그래서 전반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내 나이 또래는 없고, 내 선배들도 이렇게 보면 선배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래도 좀 인텐시브하게 경험을 하고 밸런스가 나름대로 잡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그거를 네, 유치원 잼민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럼 이 정도로 일단 이렇게 이건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렉처로 분류돼야 될지, Q&A로 분류돼야 될지, 브이로그로 분리돼야 돼, 블로그로 이제 분리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 개 그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가지고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계속 투어를 하겠습니다. 안녕. 뭐지 이 친구는? 야, 언제 했는데 갑자기 날라왔어. 엄마.